일단 102회 거기 한 장 넘기시면 위쪽에 102회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까지만 풀 거니까 프로그램 설치는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 바로 102회 설치하시면 되세요.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 판료소. 결론은 붕괴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보통예금 자산 증가, 자본금 자본 증가.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원당 구입 대금이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차변의 원재료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직원의 주택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했습니다. 차변의 단기대여금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약속어음 발행했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요즘에 내신 분이 약간 붕괴해서 이런 거 찾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엔 이런 문제 잘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는 사람의 성향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 우리 선입선출법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면 150개 팔아야 돼요. 그래서 1번에서 200개 중에서 150개 팔고 50개 남았겠죠. 그래서 50개에 200원이면 만원. 그 다음에 100개에 300원이면 얼마요? 네, 3만원. 그러면 만원에 3만원 더하면 얼마예요? 4만원 나오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계정 과목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의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개발비는 무형자산. 그 다음에 경상연구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정답은 3번입니다. 무형자산 손상차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뭐예요? 관리비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런 거 나오면은 그냥 여기 가셔서 열심히 뭐 하세요? 치세요. 컨트롤 F. 없죠? 얘는? 이제 1번, 2번, 4번은 있잖아요. 그래도 이때는 정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이죠. 무형이니까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한 거 찾으시면 돼요. 1, 2, 3번은 네, 맞죠. 그리고 보시면 1번은 유형자산은 모두라고 되어 있죠. 거기 1번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해요. 뭐하고 뭐는 안 한다고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안 해서 1번 틀린 거고요. 2번은 요즘 시험 문제 요거 간혹 가다 되는데,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근데 거기 화폐성이라고 되어 있죠. 비화폐성 자산이 뭐냐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 영어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특허권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거, 정해지지 않은 거, 그거를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고, 우리 모나미 볼펜 만약에 200원이야. 그러면 얘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요. 자산이 되려면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붕괴를 하시면 4번 아니 4번에 정답 4번. 아이고 4번 얘기를 엉뚱한 데다가 썼네. 죄송합니다. 요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4번이 요거죠. 그 다음에 5번은 결론은 붕괴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기간 보유. 그럼 뭐죠? 단기 매매 증권이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액면 금액은 예고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에서 4,000원에다 곱하시면 안 돼요. 우린 얼마에 곱해야 돼요? 4,200원에 곱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42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요걸로 처리한다 그랬죠? 900번대 수수료 비용 얼마 있었다고요? 2만 원.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냥 현찰 줬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당 얼마에 처분했대요? 4,3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변의 현금 43만원. 내가 갖고 있었던 주식은 얼마였죠? 42만원이었죠. 그러면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만원. 일단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답에 가까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제 풀어 드릴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붕괴하실 때 저기 금액하고 숫자 나오면 붕괴하라고. 그래서 지금도 금액하고 숫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뭐 하시라고요? 붕괴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용은 2만원이 늘었고 이익은 얼마가 늘었죠? 만원이 늘었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비용이 얼마 증가한 거죠? 만원 증가한 거예요. 그럼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이거 상관관계 꼭 아셔야 돼요.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아까 풀었던 그 감가상각비 문제랑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6번 보시면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그래서 부채는 과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돈 빌려야 돈 갚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돈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자원이 유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자원 그러면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늘리려고 노력해요? 줄이려고 노력해요? 왜요? 나중에 내 돈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금액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금액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게 부채가 높다, 부채가 낮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금액은 뭐 해야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외우세요. 이거는 회계세무의 단위긴 하는데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 처리예요. 그래서 4번입니다.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주석으로 기재한다가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발자산, 우발부채라고 있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소송. 근데 우리가 소송이라는 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변호사 때문에 졌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최근에 어쨌든 실제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송이라는 건 내가 100% 이긴다라는 게 없어요. 판결이 나봐야 알죠. 근데 우리 회계는 정확하지 않은 건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주석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이 뭐냐면 그냥 글로 쓰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소송 중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글씨로만 써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소송이라는 건 결과 나올 때까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100%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지 말라는 말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100%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이게 답이 되려면 주석으로 기재한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본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맞아요. 그래서 자본 그러면 누구 거라 그랬죠? 내 거, 회사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는데 배운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산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부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된다. 왜 그러냐면 자본은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산에서 부채 뺀 게 뭐예요? 자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가라는 거는 매일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뭐 때문에 어느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다 올랐다. 근데 그 가치가 완전히 자본하고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주식 가격이라는 건 오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본도 계속 올랐다가 뭐 할 거예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맞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맞으니까 4번이야. 왜냐면 4번 내용은 저희가 그렇게 나오는 내용은 아니세요.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는 여기 가면 있어요. 일단은 여기로 오세요. 프로그램 열려 계신 분들은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공식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 판매비와 뭐예요? 관리비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여기까지 외우시면 좋고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기 가시면 돼요. 정기분 어디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결론은 판매비와 관리비 찾으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급여,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 끝. 그래서 급여가 얼마죠? 5만원. 상거래 채권 얼마예요? 2만원. 그래서 7만원. 상거래 채권이 매출 채권이에요. 그래서 상거래 채권이 무슨 채권이라고요? 매출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은 판매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외우실 분들은 요거라도 기억하세요. 어디 가면 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외울 게 많다 보니까 난 요 파트는 안 외우고 싶어. 그러면 어디 가면 있는지를 좀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요 원가 계산 공식 일단 1번은 틀렸어요. 1번은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가 재료비, 노모비, 경비, 간접비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재료비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리고 1번하고 3번하고 바뀌었어요. 공식은 맞는데 그 앞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바뀌었고 4번은 덧셈 뺄셈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기초는 항상 더하고 기말은 항상 뭐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바뀌었고 4번은 앞에 뒤에 덧셈 뺄셈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10번 요것도 잘 나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맨날 이거 써요. 개별은 비싼 거, 종합은요 싼 거.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그다음에 작업, 제조, 원가. 그다음에 공정, 완성품, 완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하죠? 기말, 제공. 그래서 보시면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맞고요. 종합은 공정 맞고요. 원가 보고서 맞고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건 개별이 아니고 뭐예요? 종합이에요. 왜냐면 정유업이나 화학업이나 제지업은 고가가 아니고 뭐죠? 저가죠. 네, 금액이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 평균법. 완성품 무슨 양이요? 환산량. 완 플러스 말. 그래서 재료는 전량 투입. 가공은요? 균등 발생.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완 몇 개예요? 300개. 말 몇 개예요? 200개. 그래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 그 다음에 완 300개, 200개의 몇 프로요? 50%. 그래서 400개. 정답은 3번입니다. 요 정도는 맞출 수 있게 꼭 준비하세요. 근데 전량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도 전량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공정 초기에 투입 있잖아요. 이게 전량 투입이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초기라는 게 초반에 다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요렇게 적어드려야 네. 초기 투입 나오면 전량 투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균등 발생 아니면 그냥 다 전량 투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아무 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무슨 투입으로 보세요? 아니요. 그때는 균등 발생.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그때는 균등이라고 보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료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게 전량 투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12번 또 나왔죠? 보조 부문 배부 방법. 우리 보조 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으세요? 3가지.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해.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보시면은요,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완전히 고려하는 거.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은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순위. 근데 정답은 1번입니다. 완전히 고려하는 건 맞는데 사전에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배부하는 건 요걸 예정 배부라 그래요. 무슨 배부라 그래요? 예정 배부. 근데 상호 배부법은 실제 배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금액이 예정이 정확해요. 실제가 정확해요. 실제가 정확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직접은 무시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4번도 좀 잘 봐두세요. 정확도는 상호가 가장 정확하고 직접이 가장 덜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맞아요. 완전히 고려하는 건 맞고 사전에 배부 금액 요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네, 사전에 먼저 배부하는 걸 무슨 배부라 그래요? 예정 배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오세요. 이거 그때 제가 외우라고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외우라 그랬냐면 간주 공급에 4가지 있다 그랬어요. 요즘 내시는 분이 이 문제 사랑하세요. 이거 세무에도 되게 잘 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제가 자가 공급에 3가지 있다 그랬어요. 면세,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근데 솔직히 이거는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잘 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험 세무사님들이 내시거든요. 근데 그 세무사님이 왠지 그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예, 프랜차이즈 업체 이런 쪽을 좀 많이 하시는 분 아니실까? 왜냐면 이거 프랜차이즈 업종하고 관련성이 높거든요. 이거 본지점 간의 거래예요. 그래서 본점에서 지점으로 넘기는 거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세무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내는 거 보면. 14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14번 어떻게 되죠?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공급 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랑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부. 그래서 정답은 4번. 등록번호는 꼭 필요하죠. 그리고 공급연월일이 아니고 작성연월일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면세에다 밑줄 지세요. 일단 정답은 1번이 아닌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일단 면세 그러면 앞으로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불안전 면세제도라고 하고 주로 돈 많이 버시는 분, 적게 버시는 분,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관련이 있고 기초생활 필수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면세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계산서. 그래서 우리 은행 업무할 때 부가세 빼가요? 아니죠. 부가세 빼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세예요. 그 다음에 교육도 일반적으로 면세인데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운전면허 학원은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철도는 과세예요. 왜냐면 고속철도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즘에 옛날 거 많이 없애고 있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고속철도만 남아있죠. 천천히 가는 것들은 지금 국가에서 많이 없애고 있죠. 그 다음에 주택 임대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임대 왜 살아요? 돈이 많아서 부족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내라 그러면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임대는 일반적으로 면세가 많습니다. 근데 주택이에요. 건물 임대는 과세예요. 뭐는 과세라고요? 건물 임대는 과세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건물은 싸다 비싸다? 비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가에서. 그리고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그날 가서 그분이 잠깐 왔다 가셔야 돼요. 찍신이라고. 그분이 잠깐 오셔서 한 2-3개만 살짝 건드려 주셔도 시험이 좀 더 할만합니다. 마무리